자, 2020년 1, 2회 통합 시험이죠. 기출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1과목 연소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증기운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증기운이 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가해성 물질이 이제 누출이 됩니다. 그죠? 급격히 다량으로 대기 중에 유출이 됨으로써 공기하고 섞여 가지고 구름처럼 이렇게 운을 형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증기운을 형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점화원과 접촉을 했을 때 폭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증기운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점화원의 위치, 방출된 물질의 양, 증발된 물질의 분율, 자, 이런 것들은 영향을 주는 인자다. 근데 혼합비는 관계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가연색 가스가 뭐 몇 프로, 뭐 얼마 이렇게 들어있다, 혼합이 섞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비율이잖아요. 그죠? 비율은 필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중요한 거는 가해성 가스니까, 이거는 뭐냐면 폭발 범위가 되겠죠. 폭발 범위. 그래서 가해성 가스가 이 폭발 범위에 있어야지 폭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혼합비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일반적인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온도의 상승에 따라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압력 상승에 따라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 자, 공기 또는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공기 중에 산소 중에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연소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온도, 그죠?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농도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세 개가 상승하게 되면 폭발 범위는 우리가 넓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폭발 범위가 이제 하한도 내려가고 상한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압력이나 농도의 경우는 상한의 값이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자체가 폭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좁아진다 틀렸고, 좁아진다 틀렸고, 그 다음에 산소 중일 때가, 그죠? 산소 중일 때가 공기 중보다는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최소 점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자, 최소 점화 에너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점화원이 존재 시 발화할 경우에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그죠? 점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압력이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렇게 2번이 틀린 설명이죠. 아까 2번 문제에서처럼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돼요. 하는 내려가고 상하는 올라가서 이 폭발 범위 자체가 넓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최소 점화 에너지, 점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점화가 더 잘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증가한다는, 자, 2번의 설명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4번 표면연소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가? 자, 표면연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고체 가연물의 연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죠. 고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오일 표면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뭐 액체 연료가 되죠. 오일 자체가요. 그 다음에 화염을 길게 내면서 연소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기체연료에서 우리가 확산 연소 방식, 예혼합 방식, 거기에서 이제 화염의 길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염의 외부 표면에 산소가 접촉한다. 화염의 표면 접촉. 이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자체는 이제 뭐냐면 고체 가연물의 표면 접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에 적열된 코크스 또는
수체 표면 이렇게 나오죠. 또는 뭐 내부에 산소가 접촉하여 연소하는 상태다. 자, 그래서 표면 연소에 맞는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등심 연소 시 화염의 길이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연료를 심지에 이제 심지로 빨아 올려서 이제 연소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심 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공기의 온도, 유속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온도는 기본적으로 높을수록, 그죠? 온도는 높을수록 화염의 길이가 길어진다. 화염의 높이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1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그죠? 온도가 높을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2번은 틀린 것이고, 유속을 보겠습니다. 유속은 공기의 유속이 빠르면 어떻게 됩니까? 빠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속이 낮을수록, 유속이 높을수록 길어지진 않고요. 유속이 낮을수록 길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속은 맞지만 온도 자체가 낮을수록 이러니까 여기는 틀렸고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높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유속은 낮을수록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높을수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이산화탄소로 가연물을 덮는 방법은 소화의 3대 효과 중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소화의 3대 효과, 소화 방법 3가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입니다. 그래서 제거소화라는 것 자체는 가연물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산불 보시면 됩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행하는 방향 쪽에 나무나 풀을 제거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식소화, 질식 상태로 만든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공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산화탄소로 가연물을 덮어서 산소와의 접촉을 못하게 함으로써 질식시키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냉각소화라는 것은 온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온도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물을 뿌리는 거죠. 물은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크다 이렇게 되죠.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온도 자체를 낮춤으로써 연소를 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연물을 덮는 방법은 2번의 질식 효과가 되겠습니다. 7번 화재와 폭발을 구별하기 위한 주된 차이는, 자, 화재와 폭발의 차이는 크게 2가지, 에너지 발생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너지 발생 속도, 그 다음에 착화물,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방출 속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발생 속도. 그래서 화재는 에너지 방출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폭발의 경우는 아주 빠르겠죠. 그죠? 폭발의 경우는. 그 다음에 착화물의 경우 화재는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하고, 폭발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차이는 에너지 방출 속도. 자, 1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8번 완전연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완전연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 연소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연소실의 크기 뭐 이런 것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혼합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고온, 높은 온도, 그죠? 높은 온도가 필요하고요. 시간과 공간은 이제 충분한 연소 시간 또는 충분한 연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혼합비,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구비 조건을 틀린 것은
2번에 연료를 인하점 이하로 냉각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연소실 자체의 온도를 높인다든지 또는 연료나 공기를 예열을 해서 공급함으로써 완전 연소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위험성 평가 기법 중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정성적인 안전성 평가 기법은. 자, 이건 뭐 답은 3번입니다. 자, 요 내용은 자, 우리가 인터넷 찾아보시면 쭉 나옵니다.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폭행 유도 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폭행 유도 거리, 이것도 계속 나오는 문제죠. 요 뜻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초 우리가 완만한 연소에서 우리가 격렬한 폭행으로 우리가 발전할 때까지, 그죠?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폭행 유도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뭐 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격렬한 폭발의 형태로 발전하는 거리,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기 설명 보시면 광경이 작을수록 되겠죠. 압력이 높을수록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전부 반대로 설명하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 정상 연소 속도가 빠른 혼합가스일수록 짧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메탄올 96g과 아세톤 116g을 함께 진공상태의 용기에 넣고 기화시켜 25도씨의 혼합기체를 만들었다. 이때 전 압력은 약 몇 mHg인가? 단 25도씨에서 순수한 메탄올과 아세톤의 전기압 및 분자량은 각각 96.5, 56 및 32, 58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 압력을 구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돌턴의 분압 법칙 이렇게 되겠죠. 압력, 토탈 압력은 각 성분의 압력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각 성분의 압력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그냥 여기에 나오는 압력은 각각의 압력입니다. 그죠? 각각 따로 있을 때 압력인데, 이게 지금 혼합을 시켰어요. 혼합기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합하고 났을 때 각 성분의 압력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일의 법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 V1은 P2, V2다. 그래서 최적 변화, 지금 여기서는 최적 변화입니다. 그죠? 각각 따로 있던 것을 뭐예요? 합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먼저 메탄올의 부분 압력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메탄올의 압력은 얼마냐면 96.5입니다. 그죠? 자, 소점 잘못 찍었네요. 자, 96.5 되겠죠? 자, 그 다음에 V, 최적입니다. 최적은 지금 보니까 최적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질량과 분자량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96 나누기 32를 하면, 몰수가 나옵니다. 그죠? 몰. 그러면은 얘는 3몰이죠? 3몰의 최적은 얼마입니까?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 자, 이렇게 해주면은 최적이 나옵니다. V가 나오게 되겠죠? 자, 곱하기 3 곱하기 22.4. 자, 얘가 나중에 압력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적은 변화했어요. 어떻게?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두 개의 최적 변화. 그 최적이 뭐냐? 아세톤 같은 경우 116g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2몰, 마찬가지로 22.4를 곱해주면 최적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토탈 뭡니까? 22.4 곱하기 5몰 이렇게 되죠. 3몰과 2몰. 자, 이렇게 하면은 메탄올의 부분 압력 PA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아세톤도 동일하게 구해주면 되겠죠. 아세톤. 이것을 PB라고 하면, 자, 아세톤은 지금 압력이 얼마? 56이죠. 56 곱하기 최적은 요거죠. 2몰 22.4.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변화했습니다. 그죠? 그때의 최적 얼마? 전 최적 동일하죠. 요거는 최적은 똑같습니다. 그죠? 22.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PB가 구해진다. 그러면 메탄올의 압력 PB, 아세톤의 부분 압력 PB, 메탄올은 PA, 아세톤은 PB.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전 압력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에 80.3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프로판 1세조메다를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얼마인가? 자, 프로판에 그러면 완전 연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프로판, 자, 필요한 산소의 양 5몰입니다. 그죠? 5몰.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 이건 뭐 지금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놔두고 공기량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얘가 최적으로 따지면 1몰이니까 22.4고 얘는 5몰이니까 5 곱하기 22.4. 자, 근데 뭐예요? 1세제곱미터. 그죠? 22.4 세제곱미터니까 얘를 그대로 나눠주면 1세제곱미터 프로판 연소할 때 이론 산소량입니다. 그죠? 산소량은 5세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산소량을 뭐로? 공기량으로 바꾸어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기량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산소량 5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21분의 100. 그죠? 최적이니까 최적 공기량. 우리가 공기 속에 뭡니까? 산소는 21% 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소량에서 공기량을 구할 때는 21분의 100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중유의 저희 발열량이 10,000kcal의 연료 1kg을 연소시킨 결과 연소열은 5,500kcal였다. 연소 효율은 얼마인가? 자, 연소 효율 나옵니다. 그죠? 공급된 연료의 양 1kg입니다. 그러면 1kg를 연소시켰을 때 원래 발생시킬 수 있는 발열량은 10,000이라는 거죠. 자, 그죠? 근데 이게 1kg 지금 공급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연소했을 때 발생한 연소열은 1kg 연소에서 뭐예요? 5,500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500. 1kg가 되겠죠? 1kg는 뭐 실제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급 열량, 원래 만들어질 수 있는 열량과 실제 만들어진 열량입니다. 그것을 이제 효율로 계산해라.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 100분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은 2번에 55%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따르는 기체다. 맞죠? 보일샬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PV는 nRT.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만족하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른다. 그죠? 그런데 반데르발스 법칙을 따르는 기체다. 반데르발스 법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수정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을 고려해서 우리가 수정한 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 기체, 실제 기체에 적용되는 상태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시아나수소 위험도는 약 얼마인가? 자, 위험도 계산식이죠. 위험도 계산식은 하한, 폭발 하한입니다. 하한분의, 자,
상한 마이너스 하한으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한화수소의 우리가 폭발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한화수소의 폭발 범위는 얼마냐? 6에서 41%. 하한이 6%. 자, 6분의 상한 41 마이너스 하한 6.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위험도는 1번에 5.8이 되겠습니다. 16번 LPG를 연료로 사용할 때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방열량이 크다. 그래서 뭐 발열량이 크다, 방열량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조성이 일정하고 특별한 가압 장치가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온 상압 상태에서 LPG는 가압 및 냉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우리가 상변화해서 사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압 장치가 필요하면 이건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가압 장치가 고장이 났다, 내지는 또 수리를 해야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체가 교체, 수리, 점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이 장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LPG 자체는 이런 가압 장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다, 연료로서 쓰기가 좋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연소의 3요소죠. 3대 요소. 우리가 가연물, 그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공기, 점화원, 이게 됩니다. 그죠? 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기체 연료 중 메탄 및 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는 자, 고로가스. 자, 제철용 고로에서 얻어지는 부생가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와 더스트가 많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록가스는 코크스나 석탄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얻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산화탄소와 질소, 그래서 불완전 연소시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성가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코크스에 수증기를 첨가해서 생기는 가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석탄가스가 주로 메탄이나 일산화탄소, 우리가 수소를 얻을 수 있는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19번 기체 연료 공기 혼합 기체의 최대 연소 속도가 가장 빠른 가스는 자, 최대 연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빨라지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비열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가스들 중에서 우리가 밀도가 낮은 거 이렇게 되면 분자량이 가장 작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20번 메탄 85%, 에탄 10%, 프로판 4%, 부탄 1% 조성을 갖는 혼합가스의 공기 중 폭발 하한계는 약 얼마인가? 자,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스들의 폭발 범위, 우리 하한값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메탄 같은 경우 하한은 5%, 그죠? 그 다음에 에탄은 3, 프로판은 2.2, 부탄은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메탄의 경우 자, 우리가 혼합가스 폭발 범위 계산식 L분의 100은 이렇게 되죠. 메탄 하한 5분의 최적 85 플러스 에탄 하한분의 최적, 그죠? 10 플러스 프로판 하한값 분의 최적 4 플러스
부탄의 한 1.8분의 최적 1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L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4.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과목 연소공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